안녕하세요. 한글 2010 이번 시간에는요. 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만들기는 이 위에 편집 탭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편집 탭 중에서도 입력 탭 안에 보시면 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표 만들기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위쪽에 누르시면 바로 표 만들기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칸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칸을 지정을 해서 일단 만드시면은요.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위쪽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눌러보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 안에서 옵션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줄과 칸을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줄 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할 때 이렇게 몇 줄인지 내려쓰기가 줄수죠. 칸수는 한 줄을 몇 칸으로 나눠줄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줄수는 5줄이고 가로로는 3칸으로 나눠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5줄에 3칸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옵션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넓이를 맞춰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표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표 자체가 단에 맞춰져 있는데요. 단의 맞춤 또는 문단의 맞춤 중에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의 맞춤, 문단의 맞춤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단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단은 뭐 우리가 잡지책이나 신문을 봤을 때 전체 용지에 쭉 글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 또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곳은 여백이고요. 이곳이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곳이죠. 자, 이곳에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 이곳에 내용이 쭉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 단 크기, 현재 단 크기에 맞춰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단에 맞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단이 나눠져 있더라도 문단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문단에 맞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단이 나뉘어져 있는데 문단에 맞춰서 표 크기를 작성은 많이 안 하겠죠. 그래서 단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단에 맞춤, 단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을 때는 단에 맞춤 또는 문단에 맞춤 어느 것을 설정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단이 하나 전체가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단의 맞춤 말고 이번에는요. 자, 문단의 맞춤 해도 똑같고요. 아래쪽에 이미 값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가 148mm로 되어 있고요. 14.8cm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80mm, 8cm가 되겠죠? 8cm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작은 표가 만들어졌어요. 표를 만들 때 표를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해서 꼭 전체 문단에 맞춰서 길이를 꼭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표가 삽입이 되면서 옆에 그림이 삽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이 삽입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글씨가 옆에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를 가져다가 놓으셔도요. 표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표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이 표도 그림하고 똑같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배치라는 게 있죠. 우리 이미지 삽입을 할 때 보셨을 겁니다. 배치라는 부분 우리 같이 확인을 해봤었는데 글자처럼 취급도 있고요. 아래쪽에 어떤 식으로 글자와 어울려서 배치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배치가 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하고 똑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표 있는 줄에는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맨 앞쪽에 어울림 눌러주시면 글씨가 이 표 옆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또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요. 이 표 자체를 글자처럼 취급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글자처럼 취급을 없애보면은요, 표 자체를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무 곳에나 놓을 수 있었지만 요거를 글자처럼 취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글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자, 이 위쪽에서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요. 또는 위치를 바꾸면 위치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커서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나요? 위치 이동할 때는 커서가 나타납니다. 커서가 나타나서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한 칸이면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커서가 나타나지 않죠. 이미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고 싶으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칸, 두 칸씩 정확하게 텍스트 사이즈대로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또 추가로 표를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높이도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텍스트 사이즈에 맞춰서 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높이를 조금 높은 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미 값을 여기도 역시 선택을 해서 자, 여기는 22.6m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cm라는 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요. 2.2cm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하고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50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그랬더니 이렇게 두꺼운 표가 만들어졌어요. 표 만들기 할 때는 이렇게 사용 범위나 용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표 또는 다른 두께, 다른 넓이의 표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표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들 때 아예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라는 것은 이 표 만들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마우스 커서 위치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만들겠다는 거야. 만들기. 자, 그럼 표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은요. 표 모양으로 지금 이 화살표 옆에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드래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래그한 영역만큼 마우스 끌기로 해서 표 만들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으면 편집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를 만들었을 때요. 정확하게 이 등분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나뉘어져 있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뭐 차트 표현을 할 때 가로, 세로 값, 각각 가로 안에 있는 값, 세로 안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를 작성을 한다고 할 때 이름 쭉 나오고요. 과목명 나오고요. 그러면 표를 뭐 어떻게 변화시킬 필요가 없죠. 칸수만 제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하지만 뭐 이력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간표를 만들어서 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어있는 과목을 합해준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표 모양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칸 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한 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자, 셀 선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블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때는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현재 셀 하나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현재 셀 하나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요. F5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회색으로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됐을 때 현재 셀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잠시 후에 이렇게 선택된 거를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 모양을 변화를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셀을 합해보기도 하고요. 나눠보기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칸, 원하는 모양의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셀을 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셀을 내가 합하고자 하는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 모양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 두 개의 셀을 합하고 싶을 때는 위쪽으로 가시면은요. 표의 셀 편집 부분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자, 위아래는 세 칸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가운데 영역이 합해져 있는 모양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셀 합치기 아이콘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눌러주시면 바로 합해져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합해져서 지금 나타났어요. 자, 다른 부분도 한번 합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합해보겠습니다. 클릭 간단하게 합해졌어요. 이번에는 셀을 나누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을 나누는 거는요. 셀을 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표를 자 아래쪽으로 와서요. 이 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 두 칸은 합해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 칸 합해주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요.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두 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이 두 칸을 합해줍니다. 이 세 칸도 합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 칸으로 바꾸기로 했죠. 세 칸을요. 두 칸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세 칸을 일단은 합해 주셔야 되고요. 합한 다음에 그것을 나눠 주셔야 돼요.
자, 먼저 합해 보도록 할게요. 합하고 나서 두 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데요. 나누는 버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이것도 나눠주는 버튼이고요. 이것도 나눠주는 버튼이고요. 이것도 나눠주는 버튼이에요. 하나하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위쪽에 있는 모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셀, 줄로 나누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 이 양쪽으로 두 칸으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줄로 나누기예요. 줄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줄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한 줄이었던 것을 두 줄로 바꿔준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셀, 칸으로 나누기.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두 칸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두 칸으로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두 칸으로 바꿔볼 텐데 우리가 지금 활용했던 버튼들 말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셀 나누기예요. 셀을 두 칸이나 아니면은 뭐 두 줄이나 아니면은 뭐 세 칸, 네 칸, 다섯 칸 몇 개든지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셀 나누기라는 대화 상자가 떴어요. 이거는 두 칸으로 이거를 반으로 딱 잘라서 두 개로 나눌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 외에 셀 칸수가 많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는 줄수와 칸수를 다 나눠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 셀 나누기 여러 줄과 칸 다 나눌 수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줄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칸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칸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칸만 나눠주고요. 줄은 체크 해제해 줄게요. 자, 칸수 2개 나누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도 나누기가 지금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 칸과 여러 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셀이 조금 크게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한 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칸을요. 줄도 나누고 칸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줄은 두 줄로 나누고요. 칸은 세 칸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자, 그랬더니 줄은 두 줄로 나눠져 있고요. 칸은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표 안에 표가 삽입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아주 자잘하게 뭔가 내용을 조금 더 나눠서 활용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이 하나의 셀 안에서 또 여러 개의 셀로 나눠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요. 블록으로 선택을 해서 셀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셀 크기 바꾸는 방법은요.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서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현재 줄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블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블록 선택하려면 F5키를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F5키를 2번 눌러서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꿔주는데요. 키보드로 이번에는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키를 먼저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시면은 방향키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화살표 방향키가 있거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 전체 크기가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표 전체 크기가 같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쉬프트 키를 눌러주세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요. 자기 셀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달라요. 자, 지금 보시면 자기 셀만 이렇게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요걸 알려드렸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현재 라인이 변하는데 현재 라인이 있는 영역이 쭉 같이 변화가 돼요. 대신 표 전체 크기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F5키를 2번 눌러서 블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현재 셀을 늘려주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처럼 현재 라인 자체가 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표 전체 크기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셀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자기 셀 있는 영역만 영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했을 경우에는 자기 셀만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방향키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더니 늘어나네요. 왜냐하면 Shift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현재만 아래쪽으로 내릴 수는 없거든요. 칸은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혼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 나누기를 했습니다. 줄수 두 줄로 나누고요. 칸수를 세 칸으로 나눴어요. 자, 그랬더니 줄수가요. 줄이 위쪽은 작게 아래쪽은 크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거는 줄을 그냥 임의대로 사이즈를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한 칸으로 한 줄로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나눠주는데요. 줄 높이를 같게 나누기 해보도록 할게요. 나누기. 자, 이렇게 했더니 위쪽 아래쪽 줄이 같아졌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영역을 전체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을 하고요. 여섯 칸이죠. 가로로 3칸, 세로로 2줄 해서 요거를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3칸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2칸으로 바꾸려면 일단 병합을 하고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병합 작업을 하고 만들어주는 단계를 두 가지를 단계를 다 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일단 병합 작업을 하고 이것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요. 자, 요거를 줄수는 2칸으로 하고요. 칸수도 2칸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나누기.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2칸을 3칸으로, 3칸을 2칸으로 바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2칸을 일단 병합 작업을 하고 나서 나누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단계를, 두 단계를 한 번에 같이 만들어서 차례대로 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정도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요. 어떤 표든지 내가 원하는 표 형식에 맞춰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문서라든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가 있다면 직접 그것을 보고 제 강의 지금 설명드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